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속에 숨겨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스들을 보니까 마치 회사 조직도나 가계도처럼요. 이런 위아래 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트리 구조 데이터의 비밀을 푸는 세 가지 핵심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데이터베이스마다 쓰는 비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라클의 아주 강력한 전용 무기 커넥트 바이가 있고요. 또 SQL 표준에 가까운 범용 기술인 SQL 서버의 제기C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의외로 쓸모가 많은 셀프 조인까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야 가장 효과적일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뭐 장단점은 물론이고 실무에서 빠지기 쉬울 함정까지 전부요.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퍼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죠. 이 계층형 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제일 와닿는 예가 역시 회사 조직도일 텐데요. 뭐 대표이사님 밑에 임원분들 계시고 그 밑에 부장님들 또 그 밑에 팀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대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딱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비결은 자기 참조 관계, 영어로는 이제 recursive relationship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소스에 나온 EMP,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테이블에는 사원들 정보랑 MGR, 즉 관리자 사원 번호를 담는 칼럼이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MGR 칼럼에 있는 번호가 다른 테이블이 아니라 바로 이 EMP 테이블 안에 있는 다른 사원의 사원 번호, EMPNO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뭐랄까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내 상사가 누구지? 하고 찾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김 대표님은 상사가 없으니까 MGR 칸이 비어 있을 거고 이 부사장님의 MGR 칸에는 김 대표님의 사원 번호가 딱 적혀 있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테이블 하나가 직원 명부이면서 동시에 조직 내 관계도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소스를 보니까 다른 예시들도 많더라고요. 쇼핑몰 상품 카테고리에서 가전제품 누르면 컴퓨터 나오고 또 그거 누르면 노트북 나오는 구조도 완전히 똑같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파일 폴더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과 대댓글 구조도 완벽한 계층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근본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계층의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어제는 5단계였던 보고 체계가 조직 개편 한 번에 7단계, 10단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조인 방식으로는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구조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듣자 하니 오래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문제를 거의 마법처럼 해결하는 전용 치트키가 있다면서요. Start with 하고 Connect by라는 구문 말이에요. 마치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같다고 하던데요. 하하, 내장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커넥트 바이 구문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선 Start with는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탐색을 시작할래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Start with MGR is null 이라고 쓰면 관리자가 없는 사람, 즉 조직의 최상위인 CEO부터 길찾기를 시작하라는 뜻이죠. 시작점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커넥트 바이로 길 찾는 규칙을 알려주는 거군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어떻게 내려갈지 그 연결고리를요. 네. 소스에 나온 connect by prior EMPINO equal MGR 구문을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prior라는 키워드가 바로 이전 단계의 행, 그러니까 부모를 가리켜요. 부모 행의 사원 번호 EMPINO가 현재 행의 관리자 번호 MQR과 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라 라는 아주 명확한 지시인 셈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래클은 아주 유용한 가상 칼럼, 일종의 보너스 정보를 주는데요. 레벨은 현재 데이터가 몇 번째 깊이에 있는지 알려주는 숫자고 Connect by iSleep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부하 직원이 없는 마지막 노드, 즉 말단 사원인지 아닌지를 0 또는 1로 알려줘요. 와, 잠깐만요. 그럼 쿼리 하나로 저렇게 완벽하게 들여쓰기 된 조직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소스 예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항상 저런 거 만들려고 데이터를 엑셀로 복사해서 LPAD 같은 항수로 공백 넣으면서 한참을 수작업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니 좀 허무한데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 포인트에서 아하 하시죠. LPAD, 괄호 스페이스, 괄호 E, 괄호 레벨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레벨을 활용하면 쿼리 결과 자체가 완벽한 시각 자료가 되니까요. 여기에 실무에서 유용한 함수 몇 개를 더 얹을 수도 있어요. SYS 커넥트 바이 파스는 루트부터 현재 직원까지의 전체 경로를 김 대표, 이 부사장, 박 이사 같은 텍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아, 조직 내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겠네요. 그렇죠. 또 커넥트 바이 루트를 쓰면 지금 보고 있는 박 이사가 속한 이 트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즉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능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런데 소스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조건을 거는 위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급여가 4천 이상인 직원을 찾을 때 이 조건을 웨어절에 넣는 거랑 커넥트 바이절에 넣는 거랑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실무에서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고 몇 시간씩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웨어셀 이꼴 4천처럼 웨어절의 조건을 걸면 일단 커넥트 바이가 조직도를 전부 다 그려요.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림에서 급여 4천이 안 되는 사람을 지우개로 지우는 방식이에요. 아, 일단 다 그리고 나서 필터링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커넥트 바이 앤드 셀 이꼴 4천처럼 커넥트 바이절의 조건을 넣으면 이건 조직도를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에 개입을 해요. 나무 가지를 뻗어나가다가 급여 4천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뻗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와. 당연히 그 사람 밑에 있던 모든 부하 직원들은 나타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요. 아, 그림을 다 그리고 필터링하느냐?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예 특정 가지를 그리지 않느냐의 차이군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또 하나, 데이터가 꼬여서 A가 B의 상사인데 B도 A의 상사로 등록된 이런 순환 참조 문제도 있더라고요. 쿼리가 무한 루프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오라클은 보통 ORA-014365를 내뱉으면서 쿼리를 멈춰버려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본 황당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A팀장이 B팀장의 부하 직원이면서 동시에 B팀장이 A팀장의 부하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하, 그런 일이 있군요. 네, 이런 경우에 커넥트 바이절에 NOCY 사이클이라는 옵션을 주면 오류를 내는 대신 순환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탐색을 멈추고 커넥트 바이 이사이클이라는 칼럼에 여기서 문제 발생하고 1로 표시를 해줘요. 데이터 정리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오라클의 커넥트 바이는 정말 강력하네요. 거의 이 작업을 위한 전용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포츠카를 몰 수는 없잖아요. SQL 서버나 다른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환경에서는 이런 계층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수십 줄짜리 복잡한 코드를 짜야만 하는 건가요? 하하, 스포츠카 비유가 재밌네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재기적 CT, 그러니까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이라는 직접 엔진을 조립하는 듯한 방식을 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꽤 논리적인 방식이에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유니언 올 키워드를 기준으로 위쪽은 앵커 멤버, 아래쪽은 재규 멤버라고 불러요. 앵커 멤버는 재규의 출발점, 즉 조직도의 최상위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오라클의 스타트 위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유니언 올 아래에 있는 재규 멤버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군요. 그런데 잠깐만요. 자기 자신을 다시 참조한다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거 무한 루프에 빠질 위험은 없나요? 재규 호출이 언제 멈춰야 하는지 SQL 서버가 어떻게 알죠? T의 핵심 원리인데요. 재규 멤버는 바로 이전 단계에서 찾아낸 결과, 예를 들어 2레벨 직원들을 가지고 원본 테이블과 다시 조인해서 다음 단계 3레벨 직원들을 찾아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더 이상 찾아낼 자식 데이터가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즉 조인 결과가 빈집합이 되면 재규가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찾을 자식이 없으면 멈추는 거군요. 그런데 소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찾고 났는데 결과물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커넥트 바이처럼 예쁘게 계층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사원 번호 순으로 정렬하면 부장님이 신입사원 밑에가 있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재규 CT의 가장 큰 함정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죠. 데이터를 찾아주기만 할 뿐 순서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트릭을 씁니다. 쿼리 안에서 정렬만을 위한 가짜 칼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짜 칼럼이요? 네. 예를 들어 최상위 사원의 정렬 코드를 0001이라고 하면 그 밑에 직원은 부모 코드 뒤에 자기 코드를 붙여서 0001-1100으로 만들고 또 그 밑에 직원은 0001-1100-1200처럼 경로 전체를 누적시킨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이 솔트 패스라는 칼럼으로 최종 결과를 정렬하면 아무리 복잡한 조직도라도 완벽하게 계층 순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기발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사원번호 체계가 바뀌거나 중간에 문자가 섞이면 정렬 순서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실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은 없으신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SSOLT 패트를 만들 때는 사원번호처럼 변할 수 있는 값보다는 고정된 길이로 변하는 값을 쓰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여러 기법을 함께 사용해요. 확실히 커넥트 바이보다는 손이 많이 가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큰 장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본 화려한 스포츠카나 직접 조립한 랠리카 말고 가장 단순한 도구인 망치 같은 방법도 있다고요? 바로 셀프 조인입니다. 네, 셀프 조인은 이름 그대로 테이블 하나를 자기 자신과 조인하는 가장 단순한 기법이에요. 프롬절에 EMP 테이블을 E와 M이라는 가른 별명으로 두 번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E는 employee, 즉 사원, M은 매니저,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한 다음에 where E.mgr equal M.empo라는 조건으로 둘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원 정보 옆에 그 사원의 관리자 정보를 바로 붙여서 볼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소스에 정리된 장점을 보니 나와 내 직속 상사처럼 딱 한 단계 관계만 볼 때는 이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법도 쉽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든 쓸 수 있고요. 하지만 내 상사의 상사의 상사를 찾으려면 조인을 3번, 4번 계속해야 하니까 조금만 깊어져도 쿼리가 괴물처럼 길고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죠. 깊이를 예측할 수 없는 동적인 계층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셀프 조인이 진짜 재미있는 점이 드러납니다. 오, 셀프 조인이 단순히 상하관계 조회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 분석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E1.mgr은 E2.mgr 조건으로 셀프 조인을 하면 같은 관리자 밑에 있는 동료들을 전부 찾을 수 있고요. E.sal, M.sal 조건을 걸면 자기 관리자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직원을 찾아낼 수도 있죠. 와, 재밌네요. 심지어 E1.좁은 E2.좁 조건으로 조인한 다음에 그룹 함수를 쓰면 내 연봉을 우리 직급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는 분석까지 가능해요.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응용 범위가 정말 넓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라클의 전용기 커넥트 바이, 표준 기술인 제귀 CT, 그리고 기본기인 셀프 조인까지 이 3가지 무기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마지막으로 명쾌한 가이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황별 치트시트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직원과 직속 상사처럼 조회해야 할 깊이가 1, 2단계로 얕고 고정되어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셀프 조인이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둘째, 조직도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동적인 계층 전체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오라클이라면 커넥트 바이가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선택이고요. 마지막으로 SQL 서버나 다른 표준 DB 환경이라면 제귀 CTE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죠. 명쾌하네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이런 쿼리를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숨겨진 함정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오, 함정이요? 네, 첫 번째는 고아 노드, 오르펀 노드 문제예요. 관리자 번호는 있는데 정작 그 번호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DB에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데이터는 쿼리 결과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 경우죠. 아, 유령 데이터는 아예 탐색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다중 루트, 멀티플 루트 문제. 한 테이블에 A 회사 조직도와 B 회사 조직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스타트 위드 조건을 명확히 주지 않으면 두 회사 조직도가 뒤죽박죽 섞여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리프노드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요. 착시 현상이요? 네,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했더니 어떤 중간 관리자의 부하 직원들이 전부 결과에서 제외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간 관리자는 실제로는 팀장인데도
쿼리 결과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말단 주건처럼, 즉 커넥트 바이 아이슬리프가 1로 나올 수 있어요. 아,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네요. 오라클의 직관적인 커넥트 바이부터 표준 SQL의 논리적인 접근법인 제귀 CTE, 그리고 단순하지만 활용도 높은 셀프 조인까지 계층형 데이터를 다루는 세 가지 핵심 무기를 완벽하게 정복한 기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탐구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룬 방식은 전부 인접 목록 모델이라고 불러요. 각 데이터가 자신의 바로 위 부모가 누구인지만 아는 방식이죠. 그런데 계층이 아주 깊거나 트리 구조 전체를 다루는 연산이 아주 잦을 때 데이터 설계자들은 아예 다른 모델을 쓰기도 해요. 중첩 집합 모델이나 구체화된 경로 모델 같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모든 사원 데이터에 김 대표 이부사장 박이사처럼 자신의 전체 경로를 처음부터 텍스트로 저장해둔다면, 아예 데이터 자체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데이터 조회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부터 내비게이션 경로 전체를 각자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면 탐색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시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